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네, 공천 리스크.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당 내홍이 심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잡음이 적다고 평가가 되는 국민의힘은 쇄신과 감동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공천 파열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컷오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현역 의원 컷오프가 되지 않아서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또다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잡음이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신 그 쇄신이 또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네.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을 했는데요.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호남과 제주 등 총 21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된 지역 중에서 현역 의원 5명이 호남과 제주에서 떨어졌습니다. 먼저 광주에서 조호섭, 이형석, 윤영덕 의원이 그리고 전북에서는 김수흥 의원, 또 제주에서는 송재 의원이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요. 네. 서울 지역을 살펴보면 이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역구의 70% 이상의 단수 공천과 경선 후보를 확정을 했지만 이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컷오프된 지역구 현역 의원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현역 컷오프가 당초에 7명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5명이나 그 이하에 그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잡음을 최소화해서 안정적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정치 혁신이나 세대 교체가 없는 좀 쇄신이 부족한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용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 이제 컷오프된 의원이 나오지 않았던 그 이유일 텐데 때문에 이렇게 쌍특검법을 이제 다음 주 29일에 재의결을 할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적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말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과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서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고요. 네. 쌍특검법 현재 40일 이상 재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쌍특검법이 재의결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늦추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고요. 향후 발표될 컷오프 규모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이탈표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서 쌍특검법의 재의결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위성정당 시즌2. 네, 오늘 이 여당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공식 출범을 했고요. 네. 이 범야권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도 다음 달 3일에 창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21대 총선의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에 또 이르면서 위성정당 시즌2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오늘 공식 출범을 했는데 당대표로 국민의힘 정책국장, 그러니까 당직자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네. 다소 이제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대표의 조혜정, 네. 이 조혜정 국민의힘 정책국장이 선출이 된 건데요. 4년 전 위성정당의 대표를 중진급 의원이 맡았었거든요. 네. 그때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좀 파격적인 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당직자가 대표를 맡아서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은 이른바 한선교의 난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020년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의 대표를 당시 4선 중진인 한선교 의원이 맡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내홍 끝에 한 달 만에 퇴진한 바가 있는데요. 즉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속하게 마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범야권 비례정당, 비례대표 위성정당도 다음 달 3일에 창당한다고요. 네, 민주개혁진보연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3일에 창당을 합니다. 각 참여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에 경선을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추천목도 정했는데요.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모두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호남과 대구, 경북은 예외이며 현재 이상원 의원이 재선으로 당선된 울산 북구의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목도 정해졌는데요. 네. 후보 명부 30명 가운데서 진보당이 3명, 새진보연합이 3명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각각. 네. 시민사회단체가 4명을 국민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을 추천을 합니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51개 정당이 있었는데 그중에 비례위성정당이 35개였는데요. 네. 이번에 그 수를 넘으면서 위성정당이 또 한 번 난립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개표 시에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 수개표로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네.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네, 무너진 낙준연대. 네,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총선을 한 5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쳤는데 빅텐트가 성사됐나 싶었지만 11일 만에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빅텐트가 무너지면서 이 제3지대의 총선 전략 역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통합도 깜짝 놀라게 했고 네. 결별은 더 깜짝 놀라게 한 너무 빨랐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버렸네요. 네. 정치 노선이 다른 두 세력이 합치는 게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11일 만에 두 세력이 일찍 갈라선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원인으로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이걸 이제 지목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19일에 개혁신당 최고위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총선 선거 캠페인과 그리고 결정권 이임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반대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 이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결별을 공식 통보를 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이 됐다. 그런 정치를 하려던 꿈이 짓밟혔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공동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도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이라며 양측이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네, 한편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결별하면서 개혁신당이 받았었던 보조금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5석의 이제 현역 의원을 이제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합당이 이제 파기가 되면서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앞서 개혁신당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를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5명으로 늘게 됐죠. 네. 늘면서 이에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미래와 갈라서는 과정에서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됐고요. 네.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게 되면서 보조금 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됐는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그냥 이것을 반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준석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입법을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도 뭐 쉽지가 않은 그런 이제 네.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제 그 개혁신당은 공관위원장으로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오늘 또 이제 선임한 상황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이제 듣도록 하겠는데요. 김지수 아나운서가 그간 1년 동안 주간 이슈픽의 진행을 맡아서 또 수고를 해줬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신동진 앵커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른 방송에서 또 다른 네.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